인간에 대해 궁금한 게 뭔지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질문들이 엄청 철학적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네. 인간은 왜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해야만 할까요? 외로움은 왜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왜 SNS를 끊을 수 없을까요? 인간은 왜 행복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가 거의 한 회차급의 1년짜리 그러니까요. 질문 모음이네요. 그렇네. 김사옥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제일 예, 저한테 이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작가님이 6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아, 작가님이 고르셨군요. 강력하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예. 특히나 이 장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6번을 해볼까. 아, 6번. 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예,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의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예,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28 이런 다르다면서요. 거.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부담아 듣지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가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이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막,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굶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예, 것 같아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네.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는 못 쓰죠. 이렇게 이런. 그렇죠.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은 정의해야 돼. 귀신이라고 네,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거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제가 쓰는 드라마라는 게 좀 자료조사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네. 만나뵈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인터뷰 한 번씩 좀 너무 해보고 싶은. 예. 하여간 사인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내려오세요. 전자 한번 오세요. 예. 혹시 달 모양이다 하는 걸 달 위상이다 하는 거. 다들 모르는 게 있는데 달 위상이다. 교과서에 아마 위상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다음에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천문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자, 김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르셨어요? 최영 박사님. 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아, MBTI 해보셨습니까? 남자한테 전화해서 다니엘 혜님은 따로 인연하고 탄다고 하고 퍼스트로 예약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MBTI 가-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겨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겨야 좋잖아요. 되고, 네.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별로 나눠본 거죠. 분류해 네, 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그렇겠죠. 네.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애매할 때가 외향적이냐 많아요. 내향적이냐가 사실 정할 수 없는 어떤 건데 때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요 말투. 사람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그때가 식량이 별로 보릿고기였다 없었다. 치면. 예,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태어날 때 환경도 중요한데 네. 보통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꽃가루가 많아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별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네, 의미가 유일하게 있다면. 이런 태어나는 어떤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호 교수님의 단어풀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법의학이 아니라 라틴어 언어학 전공이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라틴어에서 많이 기원이 있었는지. 사실 뭐 예상 문제를 혹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어휘를 정리해 오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이제 버릇이 든 거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는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하신 그 많은 라틴어들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이건 좀 힙했다.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 아좀 뭐 아니,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거 그 없었어요. 뭐 멋있는 걸 떠나서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플라톤 할 때 그런 거 느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클레스는 잘 몰라요.
어떤 클래스? 그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아?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아리스토클라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원래 본명이.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경기 나가서 레슬링을 4연패를 해요. 아 플라톤이요? 그래서 어깨가 떡 벌어졌다, 플랫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어깨가 플랫하다. 플랫하다. 와. 실은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야 떡대야 떡대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와. 포렌식이라는 것은 법정을 뜻해요. 포렌식이 원래 법정이에요. 포럼. 아. 포럼이 법정이거든.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부검이란 라틴어가 오톱시예요. 오토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셀프,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옵시는 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부검이란 뜻이. 부검이란 말이 시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디멘시아라는 표현이 D가 없다라는 뜻이고 라틴어죠. 멘트는 멘탈이니까 정신이고 뒤에 이해하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없는 이런 질병을 이제 디멘시아.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을 치자와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어리석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치매를 써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치매란 단어는 비인격적 단어다. 하고 우리가 인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 길래 이거 나만 계속 써먹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원을 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 다 준비해 오는 거냐, 네, 뭔가 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게 소름이죠. 자, 우리 알쓸지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맞춰? 꿀케미. 선생님,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하는데 첨성대 네. 말이죠. 뭐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근데 아마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각 틀만 보였을 텐데. 아, 네네. 올라가서 본 거죠. 그 틀까지 올라가서 네모 구멍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2의 사다리가 있어서 맨 꼭대기에 네모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거기 뭔가를 관측을 모았을 했을 것이다. 것이다.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신라 때는 왜 그렇게 별 관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뭐 선덕여왕이 첫 번째 여왕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 왕이 있는데 여성이 왕을 하게 될 때 혹시 조금 더. 누군가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도전하면 안 되니까. 품을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정통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왕권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 별자리 지도를 새로 만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하늘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구획을 나누어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산속이었고 암흑천지에 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티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만 도시 자라서 남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밤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거, 이 어둠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충격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네. 밤의 전설일 거예요, 제목이. 밤의 전설.